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운전 영상이 아니라 이제 제가 뚜벅이로도 일을 해봤고 2인 1조로도 일을 해봤고 장비로 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비교 영상을 한번 제가 표로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비교거리가 이동 수단이 있겠죠. 이제 이동 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유 장비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택시 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보랑 공유 장비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네, 복귀할 때는 택시를 탔지만요. 그와 반대로 2인 1조 같은 경우는 뒷차 차량에 동승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장비 기사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장비가 있겠죠. 그리고 이동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뚜벅이 분들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2인 1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입니다. 예, 중간이에요, 중간. 왜냐면 신호에 대한 제약이 큽니다. 다만 장비 타시는 분들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차도 주행도 가능하고 인도 주행도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을 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법도 아닙니다. 어쩌면 편법이에요. 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이동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콜 잡는 반경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나 이제 신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2km까지 봅니다. 다만 이제 외곽이거나 신호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는 3km까지 봐요. 이 조건이 대신 공유 장비가 있는 조건. 택시까지 볼게요. 네, 공유 장비 플러스 택시까지 있는 조건 해서 저는 2km 내지 3km까지 보고 도보로는 온리 최대 1km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키로수는 직선거리 기준입니다. 직선거리 기준. 그리고 2인 1조 같은 경우는 저는 5km까지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은 거의 안 봐요. 물론 그 이상 봐도 되는데 뭐 고객님이 한 15분, 20분 기다려 줄 수 있다 하시면은 뭐 잡고 가셔도 돼요. 근데 제 경험상 15분 이상은 거의 안 기다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 타시는 분들은 뭐 차도 주행도 가능하고 인도 주행도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7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휠 타시는 분들은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킥보드 타시는 분들 차도 주행 가능하고 인도 주행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가능합니다. 근데 횡단보도는 안 돼요. 왜 횡단보도는 안 되냐?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륜차로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그러면 또 주행이 가능해요. 이게 참 진짜 웃긴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청에 제가 문의를 해 본 답변을 토대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휠은 좌회전 차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킥보드는 좌회전 차선이 이용이 가능해요. 이 차이는 뭐냐? 휠은 방향 지시등이 없잖아요. 근데 킥보드는 거의 웬만한 킥보드는 다 방향 지시등이 달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 가능해요. 이것도 경찰청 답변이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이거 영상을 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콜 선택지라고 해야 돼. 뚜벅이나 뭐 2인 1조나 장비나 다 오지는 가기 싫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지를 갔을 때 탈출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토대로 기준을 매겨보자면은 당연히 콜 선택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출지도 고려해야 되고 착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2인 1조 같은 경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뒷차분의 눈치도 보이긴 하겠지만 앞차가 코를 잘 타야지 뒷차분에 대한 수익도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뒷차분 눈치를 당연히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콜 선택지는 좀 눈치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보통 정도 체크를 하고요. 반대로 장비 타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자유롭죠. 네, 그냥 콜 선택지는 많아요. 네, 그냥 단가만 맞으면은 그냥 잡고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복귀 난이도를 볼까요? 우선 복귀 난이도 같은 경우는 뚜벅이 분들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뭐 이상한 오지에 떨어졌을 때 못하고 복귀해요. 택시도 안 잡히는데. 실제로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복귀 난이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2인 1조 같은 경우는 그냥 빈차로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보통이다. 복귀 난이도 보통? 시험으로 볼게요. 어차피 뒷차분이 저희 집까지 픽업 오고 그리고 이제 복귀까지 다 해 드리잖아요. 제 영상만 보더라도 안산에서 빈차로 복귀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영상이 아마 중간에 안산에서 빈차로 복귀를 하다가 운 좋게 논현동에서 청라 들어오는 게 하나 잡혀가지고 그렇게 한번 복귀를 한 적이 있고요. 장비 타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이라고 보면 돼요. 복귀 난이는 이제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겠죠, 아마. 배터리 관리만 잘하면은 뭐 이것도 뭐 복귀가 쉬울 수도 있고 보통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중간 정도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복귀콜 의존도를 하나 볼까요? 뚜벅이 분들은 당연히 매우 높고 2인 1조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보통이라고 봅니다. 중간 정도? 근데 장비 분들은 이제 배터리만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라이딩으로 복귀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낮음부터 보통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피로도. 뚜벅이 분들은 제가 일을 했을 때 최소 2만 보씩 걸었어요. 일 끝나고 하루에 2만 보 걷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래서 이 피로도 같은 거는 당연히 높고 2인 1조는 그냥 뒷차가 다 픽업해주고 데려다주고 다 하는데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비 타시는 분들은 이제 장비에 대한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이딩도 어차피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고 긴장을 하면서 라이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피로도 같은 경우는 한 보통이라고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인 면이죠. 수익적인 면에서는 뚜벅이 분들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뭐 매번 콜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저도 뚜벅이 했을 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20만 원 할 때도 있고 매출 10만 원, 15만 원 할 때도 있고 그냥 잡을 게 없으니까 반경 3km 내에 떠야지 뭐라도 잡고 가는데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2인 1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n분의 1 하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n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매출 2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수수료 제하고 1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만 원, 8만 원씩 가져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차분 기름값 경비 들이면은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가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장비 타시는 분들은 수익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냥 뭐 콜 선택지가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합니다. 킥보드 휠 거부만 안 당하면. 그리고 수익적인 면에서는 장비 타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좋고 그리고 수익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법인코를 탈 수 있냐? 뚜벅이 분들은 세미 정장이면 됩니다. 2인 1조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법인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99%가 불가능한데 이 1%는 뭐냐? 완전 오지일 때. 그럴 때는 뭐 상시로 오케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위험도죠. 본인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대리 운전 일을 거의 낮보다는 야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뚜벅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장비를 안 타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낮거나 아니면 공유 장비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낮음에서 보통으로 보고요. 2인 1조 같은 경우는 안전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차 기사님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장비 타시는 분들은 매우 위험해요. 저도 장비를 타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이제 백미러라고 하죠. 백미러가 없다 보니까 고개를 직접 돌려서 뒤에 오는 차들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게 제일 차선 변경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백미러를 장착을 하면 이제 장비를 접었을 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비 타시는 분들은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겠죠. 날씨 영향은 당연히 뚜벅이 분들도 클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뚜벅이가 왜? 그냥 나와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은 공유 장비를 못 타고 그렇다고 또 새벽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비 오면은 또 택시도 안 잡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뚜벅이 분들은 이제 날씨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고 반대로 2인 1조 분들은 그냥 날씨 영향이 전혀 신경이 없습니다. 그냥 날씨 영향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작은 우산 하나 들고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장비 타시는 분들도 비가 오면은 당연히 못하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대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초기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뚜벅이를 할 때
단돈 0원으로 시작했어요. 2인 1조도 마찬가지로 0원으로 시작했고요. 장비는 제가 편차가 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으로는 60V 30A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패드 93M 같은 경우가 25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고 기체를 구매하는 거 아닌 이상 신품 기준이에요. 이 250만원 정도. 한 200만원 잡읍시다. 네, 신품 기준. 네, 중고는 모르겠습니다. 중고 가격은 제가 알아본 게 없어서. 그래서 뭐 초기 비용은 한 200만원 이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구조 면에서도 뭐 뚜벅이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100%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고, 이제 2분의 1이죠. 반반. 2인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장비 분들도 뭐 100%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익 효율성이라 할까요? 수익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익적인 면에서는 이제 아까 했나? 아까 했구나.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어플 필요성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유료 어플 필요성이죠.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은 이제 뭐 뚜벅이 분들은 뭐 선택이에요. 근데 보통 2인 1조 앞차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입니다. 왜냐면 뒷차분이 그걸 선호를 해요. 앞차가 잘 타야지 이제 뒷차도 수익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유료 어플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그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 차이입니다. 뭐 물론 카카오 티맵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그냥 뚜벅이나 장비 타시는 분들은 그냥 카카오 티맵으로만 타셔도 돼요. 근데 2인 1조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뒷차분이 프로그램 뭐 쓰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카카오 티맵만 씁니다 하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같이 안 할라 그래요. 이게 2인 1조에 대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게 동선을 볼까요? 뚜벅이 동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지, 착지, 공유 장비 위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를 다 신경을 쓰면서 뭐 콜을 잡고 이동을 하고 동선을 짤 텐데, 2인 1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너무 오지만 골라서 단가 안 좋은 오지만 골라서 가면은 이거는 좀 뒷차분께 눈치가 보여서 저는 이건 보통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장비 타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동선 면에서는 그냥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장비 타고 복귀를 하면 되니까 크게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죠. 우선 뚜벅이 분들은 이동하는데 스트레스가 제일 클 거예요. 이동 스트레스. 네, 저도 그랬으니까. 출지 고민해야 되고 착지도 고민해야 되고 고무 장비도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콜을 잡았는데 택시가 또 안 잡혀. 그럼 택시 안 잡히면 뭐 합니까? 그럼 또 콜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2인 1조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뒷차분이 이제 콜터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뒷차분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콜터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제 영상 보시면은 천안에서 제가 한 20분 정도 죽었잖아요. 그때가 한 12시쯤이었는데 그 뒷차분이 20분 늦게 오므로써 천안에서 거의 1시간 가량 죽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뭐 서로에 대한 호흡이 잘 맞아야지 가능한 부분인 거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죠. 아니면 이제 뭐 킥보드나 휠 타시는 분들 뭐 실어도 되냐, 그 가능 여부,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제가 장비를 운용한 지는 1주에서 2주 정도 된 시점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더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제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난 비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뚜버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대리운전 일을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냥 면허증이랑 휴대폰만 있으면은 그냥 대리운전 일 할 수 있어요. 카카오랑 이제 티맵 어플 깔으셔가지고 보험 심사만 통과가 되면은 누구나 일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귀 걱정, 한 요 정도가 있겠네요. 반대로 2인 1조 같은 경우는 2인 1조의 최대 장점, 몸이 편하고 날씨 영향을 안 받아요. 그와 반대로 단점은 앞차랑 뒷차랑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차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이 앞차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 종소세 신고 때 폭탄 맞아요. 예. 종소세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뒷차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감가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 타시는 분들의 장점은 단가만 맞으면은 콜 수행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롭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좀 위험하다. 장비로 제가 한 2주 정도 타본 결과 한 요 정도? 저도 초기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고민 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한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막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뚜벅이로나 이제 2인 1조 뒷차로 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좀 이 지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인 1조를 하면서 그냥 한번 오지도 들어가 보고 그러세요. 저는 2인 1조를 할 때 좀, 여기 어디지?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뒷차분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2인 1조 기본 국룰? 응, 기본 룰이 앞차 콜터치가를 하면 안 돼요. 예. 요 기준은 페달파 카페 기준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 아니에요. 저도 페달파를 보고 이제 기본 2인 1조 룰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앞차가 무슨 콜을 잡든 콜터치를 안 하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뭐 장비 타시는 분들은 장비 숙련도랑 장비 관리만 잘하면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롱런이 가능한 점이고, 다만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뚜벅이 분들은 그냥 누구나 일을 시작할 할 수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2인 1조 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만 뚜벅이로 하시는 분들 2인 1조를 계속 1년 내내 하신다고 하면은 내년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맞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단톡방 들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